날씨가 반짝 풀렸다가 22일부터 기온이 낮아진 뒤 주말까지 또다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난방비는 폭등했는데 한파는 올해 유독 지독하고 깁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인 청주 오창의 LG 에너지솔루션이 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두고 출구 없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수의 상임위에서 삭감된 철거 예산이 국민의힘 다수인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접종이 시작됐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백신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기온이 연일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일주일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에 집에서도 추위에 떨어야 하는 취약계층은 더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요. 김은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 무심천 전체를 스케이트장처럼 얼려버린 한파. 비좁고 허름한 주택가로 더욱 매섭게 불어닥쳤습니다. 골목은 전부 빙판길이 돼버렸고 집 안까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 매서운 우풍을 담요로 가려보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었지만 몸은 연신 으슬으슬 떨립니다. 씻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석가스 원래 비싸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아직 내가 찬물로 감으니까 머리를. 현재 등유값은 1년 전에 150% 남짓. 늘 돈 때문에 잘 못하던 난방이지만 올해는 특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거 하나? 예, 이거 하나. 뜨뜻한 기가 올라오면 밖으로 안 올라가니까. 90번째 겨울을 맞는 할아버지도 난방비 걱정은 마찬가지. 방 한 칸만 겨우 데워서 거실 바닥은 맹골입니다. 근데 기름에 끼느라고 필요 없는 데다가 뭐냐 기름 내필 게 뭐 있어.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조금씩 버는데 길이 얼어 일주일째 못 나갑니다. 그나마 벌어야 할 푼돈마저 못 법니다. 못 나갔지. 뭐 댕길 수가 있어. 다 빈몸도 미끼럽고 날이 춥고 하니까. 설상가상 한파는 더 기승입니다. 충주 수안보가 영하 18.8도까지 떨어지는 등 충북 대부분 지역의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이번 겨울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도 일주일째 계속돼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주중 기온이 조금 올랐다가도 다시 눈과 함께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취약계층은 유난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 오창에 공장을 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6년까지 4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충청북도는 전담팀을 꾸려 투자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2026년까지 청주 오창 1공장과 2공장에 4조 원을 투자하기로 충청북도와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는 원통처럼 생긴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는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지름과 길이에 따라 2170 라인과 4680 라인으로 나뉩니다. 2170은 현재 양산하고 있는 주력이고 크기가 더 큰 4680은 용량과 출력이 높은 차세대 모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6월에 기존 모델을 만드는 1공장에 설비를 증설하고 차세대 모델을 만드는 2공장에는 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투자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2공장에서 주로 만드는 4680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배터리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오창 공장이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에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5,000명 수준인 청주 공장 직원도 1,800명가량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관련 기관들과 전담팀을 꾸려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인허가부터 공장 착공 또 준공, 가동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화 단지에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는 전력과 물 사용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인허가도 대폭 단축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100개월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한 진천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충북 세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2020년 기준 진천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년보다 4.3%, 3,200여억 원 증가한 7조 9,362억 원으로 전년 도내 4위에서 충주를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2020년 시군별 GRDP는 1위가 청주, 2위가 음성군입니다. 한편 진천의 1인당 GRDP는 충북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9천여만 원으로 11년째 충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을 심사하는 청주시의회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출구 없는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회의는 여야 1대1 동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출석 거부까지 예고해 초유의 준 예산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재반영을 놓고 관심을 모았던 청주시의회 예결위 심사. 앞서 민주당 다수인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본관 철거 예산이 부활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7대 6으로 본관 철거 예산 17억 4,200만 원을 다시 살린 겁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지만 한치 양보 없는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본관 철거 예산을 막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 출석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대신 본 예산과 시청 철거 예산을 나눠 따로 처리하겠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퇴장을 하신다든가 공수 부결이 나와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언론에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고 한 3가지 정도 저희도 그 보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여야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 속에 벌써부터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건물인 옛 KT 건물 매입 여부를 두고 청주시와 소유주 간 갈등이 가시화됐습니다. 시의회 임시청사로 옛 KT 건물을 청주시에 임대한 소유자 측은 청주시가 건물을 매입한다는 보상 약속에 따라 보증금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정상적인 보상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반발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브리핑을 자청해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건물 매입을 계획했었지만 감정가액이 예산 범위를 100억 원 이상 초과해 가격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유자 측의 반발이 가시화된 가운데 청주시는 조만간 시의회 이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4일 인사위원회 의견을 물어 4급 간부인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 지사는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나는 청남대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지만 해당 소장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직무에 태만해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인수위원장으로 일했던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조직 진단을 한 뒤 후임자를 인사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추가 접종이 시작됐지만 일주일 동안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7일부터 기본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이 중단되는 등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델타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은 이른바 단가 백신 혹은 일가 백신으로 불립니다. 이후 델타 바이러스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가 백신입니다. 이가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인 BA4와 BA5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기존 단가 백신으로 진행하던 3, 4차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아직 1차나 2차까지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존의 단가 백신을 활용한 기초 접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거나 코로나 확진 이후 90일이 지났으면 이가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만 받으면 됩니다. 기존 3차와 4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90일이 지났다면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이트에 신청하거나 병의원에 찾아가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충북의 경우 겨울철 추가 접종 대상자 134만 명 가운데 12.3%인 16만 5천 명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이 계량 백신 접종에 더 집중을 하시라. 지금은 딴 논의를 할 때보다는 계량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일상으로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청소년 추가 접종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이미 코로나에 걸렸거나 재감염이 됐지만 추가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1, 2차에는 70% 정도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3차부터는 접종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겨울철 추가 접종을 한 청소년은 93명, 0.1%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소년 접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접종률이 조금 많이 미비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있는 대상으로 우선 접종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동절기 추가 접종은 자율 접종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방역당국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옥천 지역 결식아동 급식비가 새해부터 한 끼에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옥천군은 물가 상승에 따른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18살 미만 결식아동 급식비를 내년부터 한 끼에 9,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옥천 지역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지난해 9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뒤 석 달 만인 올해 초 7,000원으로 다시 오르는 등 짧은 기간 인상을 거듭해왔습니다. 옥천군은 결식아동 급식비 9,000원은 도내 시군 가운데 최고액이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8,000원보다 1,000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제천화폐 할인율이 현행 10%에서 6%로 축소 조정됩니다. 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종이형 상품권의 할인을 중단하기로 하고 현재 만들어 놓은 것만 소진할 때까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할인율을 6%로 잠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종전과 같이 30만 원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검거 유공자들에게 특진 임용장과 표창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윤 청장은 충주서 정보안보회사과 임종대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하고
형사과 장수화 경위와 홍두선 경위에게 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충주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용 촉구 집회를 하다 동참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을 흉기로 위협한 노조원을 현장 검거해 전국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 기간에 빠른 범죄 첩보 수집과 집회 관리 등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충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15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 6천여 명을 배정했습니다. 충북에 배정된 인원은 730개 농가에 2,152명으로 음성군 548명, 진천군 289명, 괴산군 238명 등의 순입니다. 올 한 해 충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136명이었습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 104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